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 원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곽기환입니다. 예, 회계 원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회계 원리는 다른 과목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옆에 이제 계산기를 두고 직접 저하고 같이 풀면서 그렇게 정답을 찾아가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꼭 복습은 그날 공부 강의를 들으시고 그날 했던 걸 꼭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직접 풀어보시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꼭 복습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만 지켜주시고 저와 같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은 회계 원리는 충분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회계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1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하죠. 영업을 시작해서 이 영업이 이제 12월 말 되면은 우리가 마감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매년 우리가 12월 말 기점을 해서 결산을 합니다. 1년. 물론 이제 기업에서는 꼭 1월 1일부터 일 안 해도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1월 1일부터 열의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죠.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나는 7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해도 되고, 뭐 4월 1일에 시작해서 3월 말까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한 결산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결산기까지를 회계 기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거의 대부분 기업은 이렇게 결산하죠. 그래서 세금도 요 시점 기준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말에 결산을 하죠. 그죠? 자, 우리 회계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그 학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래 보세요. 그럼 결산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시죠? 그 결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결산을 하게 되죠? 내가 사업을 했으니까 1년 동안 그죠? 얼마를 벌었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가 지출됐는지. 순수하게 이익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산하는 목적의 첫째 목적은 손익계산이라 합니다. 그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 본다. 그죠? 바로 손익계산이 첫째 목적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돈 해서 그 손익계산하는 게 하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1월 1일 날 시작할 때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내 재산 상태가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월 1일 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나 구상하면서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억을 시작했는데 이 1억이 그럼 1년 후에는 이게 얼마 되어 있느냐. 그죠? 이게 내 재산이죠. 그죠? 1억이라는 게 내 재산이니까 그러면은 1억짜리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1년 후에 내 재산, 그 재산의 상태, 재산 상태다. 이걸 우리가 재무 상태다. 이렇게 용어를 이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재산, 재무 상태. 이렇게. 이제 회계 원리뿐만 아니라 뭐 시설이라든지 민법,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더라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반복하시면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죠? 우리가 재산 상태를 재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재무 상태, 또 손익 계산. 이게 회계 결산하는 목적이구나.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억이 뭘까요? 우리는 1억이 그럼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본입니까? 다시 1억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 1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자산이라 부릅니까? 부채라 부릅니까? 자본이라 부를까요? 뭐죠? 1억이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본입니까? 부채는 아니죠. 내 돈 1억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럼 1억은 자산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 1억이 자산입니다. 그죠? 빌려온 돈이 없다면 자본도 1억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사업을 1억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내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왔습니다. 3천을 빌려, 이 부채잖아. 그죠? 그 내 돈 얼마죠? 7천. 이렇게 하죠. 그럼 자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타인 돈과 내 돈을 합한 걸 우리는 자산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거는 요 자본이라는 게 바로 순수한 내 돈, 자기 자본. 요거는 타인 자본이죠. 빌려온 돈. 예. 요걸 우리가 용어를 쓰면은 소유주 몫이다. 소유주 지분이라 이런 표현하고, 요거는 돈 빌려준 사람, 그 채권자 지분. 요거는 총자산, 총지분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요 개념을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요걸 좀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식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을까요? 3가지 나옵니다. 그죠? 1억은 요거 더하면 1억 될 거고, 1억에서 요거 빼면 요거 될 거고, 1억에서 요걸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식이 3개 나옵니다. 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이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그죠? 요거 자산이 1억이다. 부채가 3천이다. 자본 7천이다.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자산이라는 거는 전체 우리의 사업 자본이다. 총자본. 이 총자본 속에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죠? 타인 돈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산이라 요래 정의합니다. 자산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게 자본이 이제 순수한 내 돈. 순자산. 요거는 타인 자본, 빌려온 돈.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자산 상태, 재산 상태라 이랍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1년이 지나고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산은 1억짜리가 1년 후에 얼마 되겠냐 보니까 2억이 돼 있더라. 이게 1년 후에, 그죠? 2억이 돼 있고, 이 부채가, 요 부채가 얼마 되었느냐 보니까, 3천만 원이 아니고 이 부채가, 8천만 원 돼 있더라. 그 사이에 은행에서 또 빌리고, 또 더 추가 빌리고 또 갖고 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 자본이, 자,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됩니다. 그죠? 빼니까 얼마죠? 1억 2천만 원 되죠. 자산에서 부채 빼니까 자본이잖아. 그죠? 1억 2천. 자, 그러면은 지금 자산이 1억이 2억이 됐고, 부채가 3천만 원이 8천만 원 됐고, 자본은 7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 됐습니다. 그죠? 1년 동안 나는 얼마 벌었습니까? 벌어들인 돈이 얼마죠? 네, 맞습니다. 5천. 자산은 1원이 늘어났지만은 부채가 5천 늘어났죠. 순수하게 내 돈이 얼마 늘어났죠? 5천만 원 늘어났는데 요걸 우리는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익, 순이익. 그러면 순이익이라는 거는 요걸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걸 우리가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이라 하고, 이걸 우리는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이러죠. 요걸 뭐라 하죠? 재산상태, 재무상태. 요거 뺀 차익을 뭐라 한다? 손익계산. 아시겠죠? 손익계산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 자산 1억, 즉 부채 3천만 원과 자본 7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영업해 왔죠. 그죠? 1년 동안 영업해 오면서 그럼 이제 벌어들인 돈 있을 겁니다. 그죠? 총 수익. 총 내가 벌어들인 돈 수익이라 이랍니다. 총 수익이 얼마 있었느냐? 9천만 원 있었다. 그 벌어들이면서 총 지출한 또 비용이 있겠죠. 내가 물건 팔고 총 벌어들인 수익이 9천만 원이고,
그럼 물건 팔기 위해서 내가 사와야 되겠죠. 그죠? 원가. 얼마 주고 사오고, 또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거고, 또 건물에 대한 집세도 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비용 나가죠. 총 비용이라 해랍니다. 그 총 비용이 4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총 수익이 9천만 원 들어왔고, 돈 들어온 돈이, 이 들어온 돈을 말합니다. 나간 돈이 4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순수한 이익이 얼마일까요? 5천만 원이잖아. 그죠? 수익에서 비용 보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죠.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게 순이익이죠. 요 순이익과 요 순이익은 항상 같아집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걸 이제 복식북이다.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복식북의 기본 원리가 항상 복식북에 양쪽이 기장됩니다. 복식, 말 그대로 복식. 탁구 칠 때 왜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치는 거. 그죠? 이걸 이제 복식북이라는 겁니다. 복식북이를 하게 되면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가장 좋은 장점이라면 자기 검증. 내가 작성하고 나서 그 장부가 내가 작성해서 맞나 틀리나 알아볼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알아볼 수. 이런 걸 우리가 검증해 본다 이랍니다.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틀린다, 요 차익이 틀린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중간에. 그죠? 요게 우리 회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요게 재무 상태, 요거 재무 상태, 요거는 1월 1일이라는 기초의 재무 상태, 기말의 재무 상태, 1년 동안의 경영 성과, 손익계산, 영업, 경영 성과를 하죠. 그죠? 요거. 이 외에는 없습니다. 회계 원리. 우리 지금부터 할게.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제가 방금 정리해 볼까요? 요 재무 상태라 하는 거는 뭘 말하느냐? 자산과 부채와 그 자본의 상태를 말한다. 그죠? 요게 자본, 부채 합한 게 자산이 되고, 요거 뺀 게 요겁니다. 그죠? 재무 상태다.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죠? 예. 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또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뭐 같은 거니까. 그럼 손익계산은 뭐냐? 손익계산은 저기 있죠. 그죠? 총수익. 총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그 지출한 총비용. 요 총비용을 차감하니까 남는 게 뭐죠? 순수한 이익이다. 손익, 이게 손익계산입니다. 손익계산. 예. 자, 회계 원리는 바로 이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게 바로 뭐냐? 요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이익에 대한 요 항목들을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항목들 하나하나. 그럼 이제 자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산이 뭐냐?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부채가 대충은 알겠죠. 감은 잡히잖아. 그죠? 자산이라는 건 우리 재산이다. 부채라는 건 내가 빌려온 돈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는 자본이다. 대충 감은 잡히죠. 그죠?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12월 말 결산을 하고 나면은 기업에서는 결산 보고를 해야 되죠. 그 보고서가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걸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랍니다. 손익계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뭐라 했죠? 다 같이 시작. 재무상태표, 요걸 뭐라고? 손익계산서 이랍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요런 이제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약식으로 요래 할 겁니다. 요래, 우리가 이제 요게 딱 항상 이렇게 약식으로 해서 요걸 우리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라 하고 요쪽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 재무상태표의 요 차변, 요거 왼쪽을 앞으로 차변이라 해랍니다.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아시겠죠? 회계에서는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 구분할 때 차변, 대변이랍니다. 그 차변, 재무상태표, 요게 재무상태표죠. 그죠? 여기에다가 자산,
1억, 기초니까, 그죠? 그냥 빼버릴게요. 숫자는 빼고, 요렇게.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에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요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에 표시합니다. 요렇게. 요래해서 나타낸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 요걸 우리는 손익계산서라 이랍니다. 그럼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손익계산서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이 들어간다. 그죠? 요렇게 나타내서 이 표를 뭐라 하느냐? 결산보고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재무제표라 이랍니다. 재무제표.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재산과 관련되는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표다. 그걸 우리가 결산보고서라 이랍니다. 요 원리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회계 원리의 기본 틀이 이겁니다. 기본, 그래, 잘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기초에 내가 요래 시작했습니다. 그죠? 1년 후에 요래 됐죠? 그 사이에 이제 벌어들인 데 나왔습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손익계산, 요거는 재무상태라 그랬습니다. 요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요런 항목들이 뜻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럼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 지금부터 제가 좀 볼게요. 자, 봅시다. 이러세요. 자, 자산이 뭐냐? 자산이라는 거는 요게 하나 꺼버리세요. 뭐 재산이다. 재산. 그죠? 재산. 그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의 재산이다. 즉, 기업의 재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와 현재 소유는 않지만은 앞으로 타인한테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묶어서 자산이라 합니다. 자산. 아시겠죠? 그럼 부채는 뭐냐? 부채라는 거는 갚아야 할 빚, 의무. 요 권리의 반대, 의무다. 아시겠죠? 의무. 예.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뭐라 한다? 자본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자본.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요거 뺀 거, 여기 자본이다. 그죠? 그럼 자산은 바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라면 첫째 뭐가 있느냐? 첫째,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현금, 또 은행 예금, 그죠? 주식, 현금, 예금, 주식. 그죠?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그죠? 현금이나 예금이나 주식. 또 기업이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품, 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이런 거. 그죠?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예,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다. 그죠? 건물, 토지, 뭐 차량, 운반고 등등. 그럼 받을 권리가 있다. 받을 권리가 있는 거는 보세요. 돈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현금을 빌려줬습니다. 받을 권리가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 그죠? 물건을 팔았는데 돈 안 받고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있죠. 그죠? 음을 받았다. 음을 받았으면 이것도 만기가 되면 돈 받아야 되겠죠. 받으름. 아직 물건, 상품 아닌 걸 팔고 돈 안 받았다. 미수금. 등등. 그죠? 또 뭐 선금을 먼저 받아도 선수금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부채는 우리가 의무라 그랬습니다. 그죠? 갚아야 할 의무. 그럼 요 권리의 반대니까 요거의 반대죠. 대여금의 반대. 빌려왔다. 차입금. 대여금 반대. 요 외상 매출금 반대는 뭐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받으름의 반대는 뭘까요? 취급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줬다. 뭘까요? 미지급금 등등. 이런 거구나. 부채. 그러면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 모두 자산. 받을 권리는 자산. 갚아야 할 의무는 부채.
이 자산에서 요걸 뺀 게 자본이다. 그러면 자산과 부채의 구분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문항을 딱 보고, 그죠? 이거 이따 우리가 교재에 나옵니다. 그 항목도 쭉 나와 있는데 이따 읽어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런 게 자산이다. 요런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이런 거. 받을 권리가 있다. 대여금, 외상 매출금, 받으름, 미수금 정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또 추가 나오는 거는 우리 요 계정 하나하나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새로 나오는 거는 요게 자산이다, 부채다 정도는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런 게 자산이고 요런 게 부채다. 뺀 거는 자본이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을 뺐으니까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럼 이번에는 수익이 뭐냐? 비용이 뭐냐? 요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수익은 벌어들인 돈. 이걸 우리는 수익이다. 요 비용이라는 거는 지출한 돈. 요걸 우리가 비용이랍니다. 자, 기업에서 수익이라면은 벌어들인 돈이라면은 가장 대표가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회계 원리입니다. 그죠? 요 회계 원리를 우리는 재무회계라 하기도 합니다. 재무회계. 회계 원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재무회계. 아시겠죠? 그 재산과 관련된 회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재무회계 하면은 이 재무회계에서는 가장 핵심, 기업에서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은 뭘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하면은 뭐를 해야 돈을 벌릴 수 있죠?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뭘 해야 돈 벌 수 있습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일을 하든 또 뭐 해야 되죠? 물건을 팔아야죠. 그죠?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일을 하거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월급 받죠.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 물건을 갖다 팝니다. 그죠? 팔기도 하고. 판매. 사업할 때 판매. 그럼 이걸 우리는 앞으로 재화의 판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화라는 거는 모두 물건을 말하죠. 그죠? 물건. 재화의 판매. 일을 한다. 이걸 우리는 용역을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역의 제공. 회계상 이제 용어죠.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입 비용이 가면 다시 다 나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하게 되는데,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죠. 그죠? 그래, 우리가 하는 이 재무회계는 핵심이 바로 뭐냐? 물건 파는 겁니다. 그죠? 물건 파는 게, 상품을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상품 팔기 위해서 뭐 수익은 뭘까요? 매출이지. 그죠? 예, 그래서 수익의 대표가 매출이다. 매출액. 그럼 이걸 팔기 위해서 내가 물건 얼마 사와야 되잖아.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고 이러죠. 이걸 매출원가다 이랍니다. 원가, 매입, 얼마에 사와서 팔잖아요. 매출원가. 그 수익의 대표하면 매출. 기억하세요? 비용의 대표는 뭐다? 매출원가. 그리고 기타입니다. 기타. 예. 그럼 이제 용역을 제공했다. 대가를 받는다. 그죠? 수수료. 수수료 받고.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 이자 받고. 그죠? 등등. 이런 거. 이게 수익 항목들이고, 비용 항목은 많죠?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월급 받아옵니다. 그죠? 월급 얼마 받아왔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돈은 많잖아. 그죠? 세목들이. 그죠? 주식비, 쌀, 밥. 물론 그 들어가고, 그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비용 많이 들어가죠. 반찬값, 그죠? 그 여러 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은 거의 크게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비용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원가에다가 여기에, 그죠? 종업원들 월급 줘야 되겠죠. 그죠? 또 뭐 보험료 줘야 되겠죠. 집세 줘야 되죠. 또 돈 빌려온 돈이 있으면 이자 줘야 되죠. 이자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 항목들은 등등 이거 우리가 비용이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비용. 그래서 그러면 자산이 뭐다 하는지 이해하셨죠? 그죠? 아하, 자산이 이거구나. 부채는 빌려온 돈, 갚아야 될 돈,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이 되고, 그죠? 벌어온 돈, 수익, 지출한 돈, 비용,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되죠? 이익,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빼면은 이익. 요걸 빼면은 이익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 이해는 하셨죠. 그죠? 그럼 앞으로 공부할 게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지금 회계원리입니다. 그죠? 회계원리. 다른 말로 재무회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회계원리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이거 공부합니다.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합니다. 요 항목들 하나하나 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금에 대한 거, 주식에 대한 거, 요 상품 거래, 요런 거죠. 예. 아시겠죠? 요런 계정 과목들, 요 이해하죠. 하나하나. 요런 계정들에 대한 거. 차입금, 요런 계정 과목들. 수익의 항목들. 비용의 항목들.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하고 나면은 회계원리 과정이 딱 끝나버립니다. 요게 끝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입, 요 항목들 하나 이해하고 나면 딱 끝나버립니다. 이게 답니다. 회계원리.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요런 현금, 예금 하나하나씩. 현금, 예금, 현금, 우리가 현금은 아니지만은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현금하고 유상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수표 같은 거. 언제든지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또 쭉 나열해 버리면은 이런 재무 상태표, 이걸 이제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죠? 전문 경영자가 주인한테 보고하는 서식이죠. 그 주인이 누구죠? 주주입니다. 그죠? 주주총회에서 이런 걸 보고하는데 금액이 안 큰데 이걸 항목들을 많이 열거하면 복잡해지니까 일정 어떤 항목들은 한 과목에다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묶어서. 그 현금 얼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 얼마? 은행에 예치한 예금 얼마? 요 주식 현재 우리가 얼마 가지고 있다가 얼마를 사고 팔다 보니까 주식을 팔고 이익이 얼마 남았다. 얼마 손해봤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이익이 얼마다. 상품 거래 얼마 사와서 얼마에 팔고 이익 얼마 봤다. 이런 걸 이거 다 나타내는 거죠. 그죠? 건물 가지고 있다 보면 건물은 좀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그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죠? 감가상가. 이런, 아시겠죠?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부, 재자본, 수익, 비용까지 딱 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는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뭘 하느냐? 회계원리 중에서 바로 여기까지를 재무회계다. 이랍니다. 다 같이 무슨 회계? 재무회계. 알았죠? 재산의 업무, 재산과 관련되는 업무라 그런 뜻입니다. 재무회계. 요까지가 재무회계고, 우리 시험은 요 재무회계에서 다 100% 나오는 게 이게 80% 요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나오죠. 그죠? 원가 계산하는 거. 원가회계. 이거 이제 원가 관리회계를 하기도 하는데, 원가회계를 합니다. 요런 분필 하나 만듭니다. 그죠? 우리가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다. 요 분필을 만들었을 때, 요 분필의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겁니다. 요 분필에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노무비, 그죠? 기타 경비 묶어서 요걸 원가의 3요소. 요거 얼마냐 알아보는 게 원가회계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원가회계.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가 요렇게 구성되어서 시험에 출제되는데 요 부분에서 시험에 80%가 나옵니다. 원가에서 출제가 20%입니다.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40문제. 모두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건 80%니까 32문제. 요거는 재무회계. 8문제는 원가회계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여기에서 요 점수는 물론 이제 우리 합격고이라는 게 60점 이상입니다만은 그 민법하고 시설개론하고 회계원리를 묶어서 평균 60점.
그죠? 평균 60점 되면 되죠. 근데 40점 관련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회계 원리는 과목이 두 과목입니다만은 요렇게 구분되는 거지. 뭐 이게 40점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뭐 0점 나와도 관계없죠. 그죠? 이것만 다 맞아도 되고. 아무튼 요래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요게 100점이니까 80%니까, 그죠? 요게 80점. 요게 20점이 되겠죠. 그죠? 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60점 이상이 합격권이 들어간다 하는 걸 아시고, 아, 재무회계가 80%, 요거는 20%인데, 요거 다 끝나면 요거는 별개입니다. 원가 계산하는 거는 방금 이제 이런 자산 부채하고는 다른 거겠죠. 그죠? 요게 가서 이제 별도로 또 이제 제가 요거는 또 공부를 따로 하면 되고, 아무튼 요 부분 우리가 할 거 요거다. 요게 회계 원리다. 기본 원리.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뭐다 하는 건 이해하셨잖아. 그죠? 그 회계 원리가 어떤 거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기본은 우리가 기본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시작할 때. 이런 이제, 시작해서 1년 결산이 끝납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이다 하는 말도 이해하셨고, 요래 이해했습니다. 그죠? 1년 후에 재무상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차액, 이익입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자산하는 게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다. 자, 보세요. 요걸 우리는 기초재무상태표, 요거는 기말재무상태표죠. 그죠? 요게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 넘어가면 요게 뭐가 될까요? 내년에 뭐가 되죠? 기초가 되죠. 그죠? 기초가 되고. 아시겠죠? 이거는 내년에 넘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자산부채 자본을 계속 올해 기초, 기말, 요게 또 내년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기말에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실제 계정이라 이라고. 수익 비용 계정은 요 딱 끝나버리면 더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명목상 계정이다. 요 자산 부채의 증가 변화를 나타내는 원인이죠. 왜 이게 증가됐느냐? 요거 원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회계원리 기본 과정은 요런 거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제가 실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뭐 5월 달이나 7월 달에 자금이 더 필요하기도 하죠. 자금을 조금 더 필요해서 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정자라 이랍니다. 그럼 또 돈이 좀 다른데 필요해서 내가 은행에서, 우리 기업에 투자한 돈을 찾아와 버립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감자. 그럼 여기에 요 정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감자라는 거는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이건데, 그러면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빼고. 아시겠죠? 요 자본에다가 항상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나오면은 정자는 다 된다 하는 걸 아시고, 자, 우리 일단은 요걸 제가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하나 가지고 우선 하나 연습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교재 100부 쪽에 26번 문제. 예, 109페이지입니다. 26번. 찾았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한국의 자료인데 기초부채가 얼마냐 물어보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요거는 기초입니다. 요거는 기말.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의 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 1년 동안에 벌어본 돈, 지출한 돈, 남았는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예. 잠깐, 자, 여기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그죠? 예. 수입 비용이 아시겠죠? 그죠? 자, 이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자, 요거는 기초, 요거는 기말,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입니다. 그죠? 자, 공식, 우리가, 자, 기본 공식.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 요 순이익 구하는 하나 더 있다.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이익이다. 아셨죠? 예. 요게 이제 우리,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요 이익 구하는 식은 요래 구해도 되고, 기말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그 차익도 이익이다. 그죠? 아시겠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 우리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자, 문제 한번 보세요. 26번. 예, 주어진 걸 대입합니다. 기초부채 구하라 그랬네.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박스. 기초자산은 85,000원. 기말자산은 72,000원. 기말부채는 30,000원. 총수익은 60,000원. 총비용은 68,000원. 끝났죠? 주어진 거. 자, 이걸 보고 요거 구해 보세요. 자, 지금 요게 안 주어졌습니다. 그죠? 여기도 안 주어졌죠? 자, 지금 우리가 요걸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요 기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죠? 못 구합니다. 일단 잠깐 보류. 이리 오세요. 요거 구할 수 있겠네.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빼면은 기말자본, 자산에서 빼면 된다. 그죠? 빼면 얼마? 42,000원. 그렇죠? 자, 이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인데, 비용이 크다? 비용이 크면 뭐죠? 이익이 아니고 손실. 그렇죠? 손실. 손실은 요거 비용 마이너스 8,000원. 우리는 항상 이거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8,000원. 아시겠죠? 마이너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식이 하나 더 있다.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이익이죠. 42,000원 빼기 얼마를 하니까 마이너스 8,000원 나왔다. 이 42,00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8,000원이다.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8,000원. 그죠? 더하면 되죠. 50,000원. 그래야 42,000원에서 50,000원 빼니까 마이너스 8,000원. 그죠? 아시겠죠? 저기 50,000원 나왔습니다. 50,000원. 그럼 요 부채. 할 수 있겠죠? 부채는 자산, 자본 빼면 요 차이 요거잖아. 얼마? 35,000원. 답. 이렇게.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 기본 공식만 안다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24번. 자, 24번 문제. 그 앞에 나와야 되는 24번 하나 더. 자, 똑같은 요런 모양이니까 하나 그려놓고 기초, 기말,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 때 그냥 여러분들도 같이 하자 이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 제 강의를 보면서 그 옆에다가 연습장을 두고 연습장에다가 직접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산, 부채, 자본. 그럼 또 꼭 계산기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를 더하고 빼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게 계산이잖아. 그죠? 더하고 빼는 거. 이런 게 숫자 좀 더 복잡하면 암산이 안 되겠죠? 그럼 계산기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이다. 그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익, 총액, 비용, 이익이죠. 자, 주어진 것에 대입합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물어봤고. 기말자산은 300만 원이다.
이렇게. 이런 숫자도 조금 이제 많이 나오더라도 몇 번이 하다 보면은 막 길어도 1,000만 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 뭐 2,356만 원 이래 안 나오고 그냥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래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기말 부채는 160만 원, 기말 자산은 360만 원, 기말 부채는 160만 원이다. 그죠? 세 번째 기초자산은 140, 기초자산, 어이구,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예, 기말인데, 그죠? 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기말 자산, 요게 300만 원이고, 기말 부채 160만 원이고, 기초자산은 얼마죠? 140만 원이네, 그죠? 자산, 그리고 수익 총액은 600만 원, 비용 총액은 얼마죠? 560만 원. 이렇게 주어졌죠. 그런데 거기에 4번을 보세요. 지금 이게 안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 4번을 보니까, 4번을 가만히 보니까, 그죠? 뭐가 있죠? 정제 있잖아요. 그죠? 유상정제. 돈 들어도 무상은 공짜. 무상은 돈이 안 돌았으니까 관계없고, 유상, 돈 돌아간 거죠. 그죠? 정자 그랬습니다. 정자는 요게 플러스, 얼마죠? 20만 원. 아, 더해준다. 정자 있었다. 자, 조금 이제, 요런 모양 문제가 약간 더 어렵죠. 그죠? 정자 나오면은.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답을 찾아봅시다. 수익에서 비용 빼니까 이익이 얼마죠? 40만 원. 맞네. 그죠? 요거 보세요. 300만 원에서 160만 원 빼니까 140만 원. 지금 요걸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는 겁니다. 기말 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되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를 빼면 요거 나옵니다. 요 기말 자본이 얼마죠? 140만 원입니다. 그죠? 기초자본이 얼마죠? 모르죠? 그런데 요걸 모르는데 요게 기초자본입니다. 이렇게. 그 정자에서만 더하고 가운데 뺀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까지를 기초로 봅니다. 그 정자 있으면은, 그럼 이제 이 전체를 기초로 보니까 전체를 모른다. 그럼 140만 원에서 이 동그라미를 빼니까 40만 원이다. 기말 자본에서 이 동그라미를 빼니까 40만 원. 요 동그라미는 얼마? 100만 원 나오잖아. 그렇죠? 14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4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얼마에서 더하기 20만 원이 100만 원이니까 요 갈로는 얼마? 그렇죠. 80만 원. 그러면은 요거 부채 얼마인지 알겠죠. 그죠? 140만 원 얼마? 80만 원.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죠? 그렇죠. 답은 60만 원. 정답.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우리 이제 기초기말 회계의 가장 기본 원리로서 이 문제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앞으로 이거는 또 많이 해볼 겁니다. 원리는 아시겠죠? 그죠? 예, 아시고, 또,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